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웨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보안당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들어 중국인 언론인을 추방했습니다. 지난 9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당 언론인은 스웨덴에서 20년 가까이 체류한 57세 여성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고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기사와 연계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보안당국은 이 언론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안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웨덴 안보국 사포 대변인은 안보국의 임무는 스웨덴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스웨덴 안보의 위협을 제기하는 이들이 스웨덴에 살거나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해 안보 사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현지 매체는 이 언론인이 중국 정부와 재계 대표단이 스웨덴을 방문할 당시 스웨덴 관리들과 회동을 주선하려 하는 등 중국을 위한 로비스트로도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당 언론인은 지난해 10월 구속돼 이민국이 추방을 명령했고 최근 법원은 이민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랜 중립 노선을 취해온 스웨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중립 노선에서 벗어나 나토에 가입했고 올해 2월 발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을 자국에 대한 안보 위험 국가로 지목하는 등 서방의 진영 구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미국과 나토 회원국 관리들이 최근 러시아 안팎에서 발생한 테러의 자금 조달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조사 대상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임원으로 있었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지난 10일 수사위는 부리스마 홀딩스를 포함한 상업기관들이 조달한 자금은 최근 수년간 러시아는 물론 외국에서 저명 정치인과 공인에 대한 테러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리스마 홀딩스는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헌터 바이든이 임원으로 일했던 기업인데요. 이로 인해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군정보국의 테러 활동을 후원하는 민간인 중 한 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업 파트너인 부리스마의 CEO 미콜라 젤로첵스키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수사위는 밝혔습니다. 향후 수사는 테러 행위의 직접 가해자와 외국에 있는 테러 기획자, 조직자, 후원자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관련한 유럽의 동향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다가 스페인에서 피살된 러시아 헬기 조종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정보기관의 소행인지 아니면 살인 정보를 받은 이른바 전문 킬러의 소행인지가 첩보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 경찰은 피살당한 막심 쿠즈미노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가 9mm 마카로프 권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즈미노프는 지난해 8월 헬기를 몰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뒤 스페인으로 이주해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지난 2월 스페인 베니도렘 인근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6군데의 총을 맞은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이에 스페인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러시아 측의 보복 사례로 추정할 뿐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시신에서 9mm 마카로프 권총에 사용하는 총탄이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나왔다고 서방 측은 주장했습니다. 실제 구소련에서 개발된 마카로프 권총은 현재 러시아군 등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더 타임즈 등 서방 언론은 사실상 러시아의 소행을 단정하며 유럽에서 러시아 스파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스파이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러시아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로운 목적을 식으로 뭉쳤고 그들은 복수심을 갖고 돌아왔다고 거들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과거 KGB 출신인 푸틴 대통령의 전략도 언급해 러시아 스파이들은 자국의 등을 돌린 배신자들을 상대로 정교한 암살 작전을 펴온 것으로 유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 암살 작전을 실행한다는 주장과 다른 견해도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8년 영국 솔즈베리에서 있었던 세르게이 스크리팔에 대한 암살 실패 이후 러시아 첩보계의 풍토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군사연구소는 GRU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과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 추적을 피하며 성공적으로 탈바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년간 유럽에서 러시아 정보 요원으로 의심되는 400여 명이 추방된 점을 근거로 정보망 약화를 경험한 러시아가 범죄 조직을 동원해 쿠즈미노프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문 킬러를 고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고위 정보 당국자도 그들은 실수했지만 교훈을 얻었다며 변화된 움직임에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군에서 사용하는 권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측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